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10대 무역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 비교해 70%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교역이 급감한 반면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은 늘었는데 전체 교역 국가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지난해 수출은 4년 전보다 17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교역 상대국도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보고서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지난해 10대 교역국은 2015년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우크라이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지난해엔 중국과 인도,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10대 교역국엔 브라질, 코스타리카, 독일, 폴란드,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가 포함된 겁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교역이 활발했던 동남아 국가들이 대북 제재 강화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 3곳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 전체 교역액 29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95.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의 대북 교역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비중이 모두 1% 미만이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지난 2001년 북한의 대외 무역 비중이 17.3%에 불과했지만 18년 만에 북한 교역의 거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의존도는 심화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의 교역이 2001년부터 140개국을 유지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2018년에 115개국, 지난해엔 62개국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김정은 집권 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집권 시기인 1998년에서 2011년까지 북한의 국가 수입 성장률은 연평균 12.6%였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의 수입 제재, 개성공단 폐쇄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마이너스 3.4%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결단과 개혁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대외 협력만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The only solution is to find a way to work with South Korea and with the West and to have some form of cooperation.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이 이런 대외 협력을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투자를 유치하고 인민 생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타이완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이밍엔 타이완 국가안보실 사무차장이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전화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BD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이완과 미국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은 이날 전화회의에 타이완 국가안보실뿐 아니라 돈 세탁, 사이버 안보, 해안 경비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타이완 핵심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개별 사례를 공모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이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고 유진김 상사를 소개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선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미 해군 예비장교의 길을 걷고 있는 김 상사의 손자 역시 한국과의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2년 12월 한국전쟁 원주전투 현장에서 찍힌 흑백사진 속 고 유진 김 상사. 소총을 손에 쥔 채 전우들과 함께 눈 덮인 전선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탄모에 탄띠를 두른 김 상사가 잠시 포즈를 취한 흑백사진도 보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8일 한국전 참전용사 김 상사의 사진과 사연을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전쟁 사연 공모를 시작한 후 한국전 현장 사진이 포함된 사례 소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상사는 한국전 발발 첫 해인 1950년 12월 30일 한국군 소속으로 징집됐습니다.
제2보병사단 소속이었던 김 상사는 생사를 넘나든 치열한 전투 중에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을 거쳐 미8군에 무사히 인계된 김 상사는 한국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던 1953년 7월 27일까지 미국과 한국 병력 간 통역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후 1961년 미국 내 국제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김 상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평생을 사업에 몸바쳤고 2014년 84살의 나이로 뉴욕에서 영면했습니다. 김 상사의 한국과의 인연은 세대를 이었습니다. 김 상사의 손자 크리스토퍼 김 씨는 13살의 나이로 미국 이글스카우트 소년단에 자원해 3년간 복무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유엔사에서 의장대 훈련을 받고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병력 지원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유엔사는 밝혔습니다. 현재 크리스토퍼 김 씨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2년차 생도로 예비 해군 장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 상사의 기록을 유엔사에 알린 아들 토미 김 씨는 김 상사의 손자이자 자신의 아들인 크리스토퍼가 군에 헌신했던 선대에게 영향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엔사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그림과 사진, 사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이란, 러시아 등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민간 연구단체와 비정부기구, 정치단체를 대상으로 8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펼쳐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최대 정보통신 기업인 버라이즌은 19일 발표한 2020년 데이터 침해 수사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북한 등의 이 같은 사이버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18년 데이터 침해 사건의 13.5%였던 사이버 정찰 행위가 2019년에는 3.2%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적들의 회피 기술 발달로 탐지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사건 공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사이버 공격의 86%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2018년 71%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국가주도 해킹 조직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메일 해킹 공격과 온라인 개인정보 탈취 등 가용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100개 국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는 대규모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대유행과 관련해 15개월 동안 1,600억 달러의 보조금과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 국가와 취약지역, 분쟁 영향지역 국가들의 보건체계와 예방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력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은 세계은행 가입국이어야 한다면서 가입국이 아닌 북한은 10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VOA에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데 북한은 국가 통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무 조항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